안녕하세요, 영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아기를 위해서 뜬 것들,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순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장갑은 미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미튼이 벙어리 장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벙어리 장갑, 요즘에는 손모아 장갑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미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코바늘떼기 기본책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도안을 가지고 따라서 만들었던 거고, 원래는 무늬가 더 다양하게 있고 색상도 배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색으로만 해봤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울 100% 실 가지고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엄지 부분 사이즈가 좀 많이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많이 해주지는 못했고, 이 미튼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돌이 지나서 조금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갑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코바늘로 만든 거지만 이거는 이제 대바늘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 언니한테 선물 받은 거라, 선물? 나눔 받은 거라서 좋은 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메리노울 100%짜리 실을 사면서 사은품으로 왔던 거라서 거의 촉감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것도 메리노울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떴었는데 처음 흔들고 잡기로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장갑 같은 경우는 신축성이나 이런 것도 꽤 괜찮고, 그리고 이 사이즈가, 이것도 역시나 좌우가 조금씩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셀프로 자작으로 만들어서 아이 손에 맞춰서 뜨기도 했고, 그래서 가장 잘 쓴 장갑입니다. 시중에 있는 장갑은 제가 본 거는 이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들어가기 조금 어렵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아이한테는 쓰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장갑을 가장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갑 같은 경우는 진짜 뿌듯했어요. 만들고 나서 정말 뿌듯하게 잘 사용했다 라고 하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겨울 소품으로 이게 메리노 울 100%짜리 실이에요. 저희 언니가 이거를 가지고 보넷을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는데, 보넷이랑 세트로 목도리를 떴어요. 근데 보넷 같은 경우는 메리아스 뜨기가 기본 그 메인 패턴인데,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데 메리아스 뜨기는 뭔가 귀찮은 게 아니라 뭔가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 하는 거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멍석뜨기라는 걸 발견하고 처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건 메리아스 뜨기랑 멍석뜨기를 비교하니까 이 실의 느낌도 다르고 색상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좀 더 어둡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멍석뜨기로 하니까. 메리아스 뜨기로 한 거는 표면도 훨씬 매끈하고, 멍석뜨기는 오돌토돌하다 보니까 매끈하거나 이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겨울에 잘 사용했어요. 네키 목도리를 따라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둘러서 묶을 생각으로 이렇게 크게 떴었는데 네키 목도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끝에 가서 이렇게 조임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네키 목도리는 양쪽이 다 이렇게 조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네키 목도리로 경로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한쪽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건 역시 아이한테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소품 같은 데서 벗어나서 목도리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처음 아이 옷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색상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오렌지빛이 훨씬 많이 돌아요. 이거는 뿌띠니트의 썬데이 티 미니입니다. 처음 만든 거라서 조금 어려웠고 뒷목 늘림을 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크 부분 늘림은 그래도 처음 한 거 치고는 약간 우글우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봐줄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 겨드랑이 부분이 조금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약간 돌아가는 느낌? 한쪽으로 이렇게 겨드랑이가 돌아간 느낌이에요. 여기 부분이 왼쪽 오른쪽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작보다는 이 소매 길이를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여기 접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접는 걸 처음 해봐서 바늘 굵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꼬매는 방법도 그렇고 좀 어색해서 이 부분이 조금 울었어요. 우글우글해지고 티가 확 나는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아랫부분 할 때는 꼬맬 때 접어서 꼬매는 부분에서 완전 엉망으로 해서 다시 다 풀어가지고 새로 전부 다 꼬매게 되었어요. 그래도 지금 블로킹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몇 번씩 세탁하고 나서는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예쁘게 입히고 있습니다. 품이 엄청 커서 화면에 안 들어오는데 품이 엄청 커서 아이한테 그냥 편하게 입히는 그런 스웨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가디건. 한날을 한 가지 옷을 완성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착착착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물론 진행은 속도는 느렸지만 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착착착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줄리 제켄 작가님의 메렐 가디건이에요.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디건 같은 경우는 이 무늬가 예쁘더라고요. 이런 무늬. 다 메리아 쓰고 아주 간단하게만 무늬가 들어가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텀업으로 해서 이렇게 꼬매는 팔, 몸통 이제 앞뒤판 다 각각 따로 떠서 꼬매는 거라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꼬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완성하는 거는 의외로 되게 빨리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며칠이 걸리긴 했지만
하루가 걸린 꼬매는 작업이긴 해도 꼬매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 옷, 아이 옷 꼬매는 데만 한 2~3시간이 걸린 것 같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처음 만들어봐서 단추도 이 단추 구멍에 맞는 걸 찾기도 좀 어렵고, 특히 여기 그 도안에 나와 있는 그 목 부분 줄이는 방법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이 조금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너무 예뻐서 또 만들 수 있겠다. 목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 실로 또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실 같은 경우는 사은품을 받은 실이라 엄청 부드럽지도 않고 털 빠짐이 굉장히 심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밝은색 옷을 입고 이 색을 입거나 검은색을 입고 이 옷을 입으면 털 빠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건 마음에 들고 하지만 목 부분도 마음에 안 들고 털 빠짐도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손이 덜 간 옷이에요. 그래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다음에 한 번 더 만들자 이렇게 해서 다음 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디자인의 옷입니다. 색이 밝아서 훨씬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잘 보이죠? 이 옷 같은 경우도 한 번 만드니까 훨씬 꼬매거나 아니면 뜨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더 빨리 떴던 것 같아요. 게이지는 다르긴 한데 그냥 코 개수를 똑같이 잡아서 그냥 좀 더 품이 더 넓게, 이 실이 아까 실보다 훨씬 굵은데 품을 더 넓게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냥 똑같은 코스로 떴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근데 이 옷 같은 경우는 원래 단추를 6개 다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4개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이 단추 간격이 너무 커서 단추가 막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막 수술렁 빠지고. 그래서 또 아이가 잘 안 입게 되는 옷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첫 번째를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할 때는 목이 이렇게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이게 원작이랑 같은 디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만족을 해요. 이 실 같은 경우는 이 보라색 실 같은 경우는 약간 아크릴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크릴도 엄청 매끈하지는 않은 아크릴이라서 엄청 부드럽진 않은 아크릴이라서 여기에 하얀색 링구사를 섞어서 이렇게 좀 희끗희끗하게 보카시 된 느낌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래도 이 옷도 내복 위에 잘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고 나니 크리스마스가 돌아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뜨개 옷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또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 질롱 실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노르딕 니팅테일 작가님의 러플 드레스입니다. 이렇게 러플이 달려있어요. 원작에서는 2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일단 러플의 마무리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2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랄한 느낌으로 아이를 입힐 수 있게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막상 다 뜨지 못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못 입혔고
열심히 떠서 1월 1일 날 완성을 했던 것 같은데 솜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서 솜의 길이를 좀 많이 줄였어요. 제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목이 상당히 그 도안이랑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 도안을 뜰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처음 코를 잡는 것이 기준 센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머리 둘레에 대한 머리 둘레가 어느 정도일 때 몇 코를 잡아라 뭐 이런 기준이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지는 내긴 했는데 그 코랑 맞춰서만 할 수 있고 몇 센치 정도 머리 둘레가 몇 센치 정도일 때 무슨 사이즈를 뜨세요 이런 그 안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 둘레가 몇 센치일 때는 뭐 1호 사이즈를 뜨세요, 2호 사이즈를 뜨세요 이런 내용이 없이 게이지랑 코수 몇 코씩 시작해라 이거만 있어서 그냥 저희 아이 머리 둘레를 대충 생각해서 떴더니 너무 작고 또 좀 크게 했더니 또 확 늘어나서 해볼래 하고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도 목이 굉장히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시 뜰까 또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건 이루어질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목둘레 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 도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목둘레랑 저희 아이 실제 머리둘레 옷을 쑥 입는 머리둘레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뒤에도 이렇게 단추를 달아서 조금 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이것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들어가더라 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안에서 제시된 그 뒷목 늘림 횟수보다 제가 몇 번을 더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이 서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더 나와서 했더니 이렇게 목이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단추 다른 부분도 굳이 필요 없고 해서 여기만 다시 풀어서 고무단을 다시 뜰까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팔 길이 너무 길게 떠서 줄이는 것도 솔직히 결심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 여기 목 같은 경우도 참 문제다. 이 상태면 잘 안 입히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줄일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이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채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의 붉은색에 이렇게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면 아이가 정말 잘 차려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입히긴 했는데 이 목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한번 올해 중으로 해서 이번 겨울에 또 한번 예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사이즈를 많이 크게 만들어서 작년 올해 초 겨울에는 좀 그냥 크게 입히고 이번 겨울에도 아마 좀 크게 입히는 사이즈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왕 만든 거 한 해만 입히긴 조금 아까우니까 두세 년? 2, 3년 정도는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약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겨울 뜨개가 지나갔어요. 겨울이 다 가기 전 갑자기 제가 아이와 조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물식으로 엄마 없을 때도 따뜻하게 지내라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걸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레벌리에서는 발라클라바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모자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발라클라바라고 해서 이렇게 이마랑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머리부터 목을 덮는 이런 모자를 발라클라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눈만 나오는 걸 생각했는데 아이가 얼굴이 오밀조밀 하다 보니까 눈부터 입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마스크 안 써도 코가 좀 가려져서 감기 걱정 안 하게 되는 그런 디자인을 원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처음에는 이게 프리 패턴을 받아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변형을 너무 많이 해서 그 패턴을 따라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반자작도 한 개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자갈치 아니냐며 엄청 웃었더랬죠. 여기를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요런 디자인을 이때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90도 꺾이는 이런 디자인. 근데 해보니까 재밌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다 까먹어서 만약에 또 이런 스타일의 뜨개를 해야 된다면 또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건 울 100%짜리 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부드럽고 보이시겠지만 기모감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진짜 뽁닥뽁닥하게 아이가 겨울에 잘 썼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 가고 나서 저희 언니에게 선물이 왔어요. 뿌띠니트의 스톡홀름 주니어. 그런데 저희 언니가 이제 소매 바늘이 없다며 소매 바늘이 있어야지만 소매를 뜰 수 있다고, 아이 소매는 너무 폭이 좁다고 하면서 시간을 길게 끄는 바람에 지금 사이즈가 딱 맞아서 입힐 수가 없었어요. 거의 따뜻할 때 받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정도 입히고 더 이상 입히질 못하고 이제 물려줘야 될 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목이 겹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겹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언니가 꼬매면서 너무 쫀쫀하게 꼬매는 바람에 아이가 입을 수가 없어서 이 목 고무단을 다 늘려서 그냥 해벌레 한 상태로 입히고 있다가 다시 제가 그냥 고무단, 한 겹 고무단으로 해서 입히긴 했는데 이 고무단을 뜨는 과정이 아니라 고무단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좀 이쪽은 쫀쫀하게 하고 이쪽은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났어요. 이렇게 여기는 쫀쫀하게 잘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조금 이게 아쉬워요. 이 부분에서는 쫀쫀하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다가 가면서 점점 불안해져서 장력을 좀 느슨하게 하면서 꼬맸더니 돗바늘 마무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으니까 이제 또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이거는 메리노올 100%라서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봄을 기다리면서 뜨개를 또 하나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즘에 또 잘 입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 패턴인데 쉘비 다이어스
작가님의 바이올렛 드레스입니다. 원래는 바이올렛 쨍한 색감의 드레스인데 저는 이렇게 면사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떴어요. 면사다 보니까 100% 코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면사다 보니까 약간 도톰한 톡톡한 느낌은 있어요. 인견이나 린넨 이런 실의 느낌은 아니라서 일반 울보다는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엄청 여름에는 못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얇은 내복, 얇은 칠보 내복 같은 거에 이런 거 하나 입혀서 나들이 가니까 좋더라고요. 공원 놀러 갈 때 이 옷 입고 잘 놀러 다녔습니다. 아이가 아무래도 치마 입고 하늘하늘하게 다니니까 예쁘더라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일단 심플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무늬 있는 것도 좋고 특히 저는 이 목 부분이 되게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터뜨기로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뜨다가 몸통을 만들 때 이제 축 늘어지게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코를 늘려주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어깨끈과 가슴 라인, 등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나중에도 또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완성된 저희 아이 옷은 이 정도예요. 지금 제가 뜨개를 좀 본격적으로 한참 뭐 몇 년 안 하다가 간간히 장갑이나 이런 것만 만들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뜨개를 취미로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10, 11, 12, 1, 2, 3, 4, 5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새로 취직하고 하면서 직장 적응도 하고 그래서 많이 뜨개를 하지는 못했지만 뜨개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실제로 막 손이 가서 자주 입히는 옷이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뜨는 거에 비해서 뜨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자주 애착이 갈 만큼 아이가 자주 입는 옷은 상대적으로 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뜨개 옷들 보면서 아,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 이런 것들 생각이 들더라고요. 뜨개는 진짜 오글거리지만 뜨개는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 대부분 아이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제 옷에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노력해서 성인 옷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8개월 동안 찔끔찔끔 떠왔던 아이 옷들 보여드렸는데요. 초보도 할 수 있는 디자인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패를 해야 또 완성도 있는 뜨개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벌 뜨고 마음에 드는 거 있고 괜찮다 하는 게 있으면 연습 삼아 한두 벌 더 떠도 스킬 늘리는 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한 뜨개 하시고 다음에는 성인 옷 만드는 거 또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뜨개 하세요.